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11월 이후 5개월째 현상 유지를 선택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동력이 충분하지 않고 대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 GM이 부평과 창원 공장을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부는 지정을 위해서는 GM이 한국의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기술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투자 계획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중금리 대출 최고금리를 연 20% 미만으로 제한하고 평균금리를 연 16.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시행령과 규정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증권사 4곳에 과징금 3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이 회장에게는 증권사에 개설된 차명계좌 27개를 실명 전환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농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장이었는데요. 자, 오늘은 4월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이 옵션 만기일을 코스피 시장은 약보합으로 장을 마친 상황인데요. 이날 오늘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 장 마감에 10분 전 동시호가에서는 기관이 3천억 원 이상의 주식을 매도하면서 결국엔 약보합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 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역시나 아쉬운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잠시 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시황 분석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될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목 클릭 시간으로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를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두 분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4월에 이제 첫 주가 지나가고 그리고 두 번째 주가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 정말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4월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은 그냥 평이한 흐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시장이 반등이 조금 나오면서 그래서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무난한 움직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수의 흐름에 비해서는 종목들이 그렇게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수가 하락으로 끝나기는 했는데 장중에 반등이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도 움직임들은 특별한 그런 움직임은 없었고요. 최근 흐름이 그렇습니다. 지수가 반등하는 동안에도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수에 대한 그런 불안감들이 남아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강하게 확실하게 강력하게 이렇게 매매에 임하기에는 좀 아직 부족한 시장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인 그런 관리에 주력하는 그런 흐름으로 조금 더 끌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을 말씀을 해주시네요. 아직 확실한 시그널이 시장 안에서 보이지 않는 만큼 여전히 좀 조심스럽게 시장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또 전문가님, 연구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시세가 지금 막 급변하고 있다고 해요. 오늘도 함께 합니다. 어인학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지부진하던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전부터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여러 가지 원인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이슈 그리고 알트코인과 거래소들의 변화,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내용 준비했으니까요. 1시간 동안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강민 전문가님과 어윤학 연구원님과 함께 2시간, 두 분과 함께 1시간 동안 함께 할 텐데요. 자, 오늘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종목 클릭 시간으로 함께 합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종목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시면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더욱더 특별하게 매주 금요일 저녁 저희가 상담 마치고 난 이후에 두 분을 추첨해서 두 분께 평택소놈 아카데미 시청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참여도 많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만나볼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자 상담은요. 끝자리 4862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세원 셀론텍을 매수가 6,600원의 비중 20% 매도 시점을 놓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세원 셀론텍은 3.34% 상승하면서 6,5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최근에 세원 셀론텍 같은 경우 추세가 참 좋아 보입니다. 고점 부분까지도 계속해서 좀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적정 주가가 궁금하네요. 네, 세원 셀론텍 종목은 적정 주가가 5,900원, 비교값 1.10, 네, 적정 주가와 오늘 종가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12월부터 중기 상승 추세에 전환을 했고, 단기적으로도 최근 매우 강한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와 단기 모두 상승 추세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원 셀론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계속적으로 최근의 고가를 보면은 7,770원까지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중기와 단기 상승 추세 살아있고 일단 적정 주가도 1.1로 지금 가격대가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6,500원의 종가고 일단 6,6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거의 매수가 근처인 상황입니다. 매도 시점을 놓쳤다는 부분이 이전에 최고가를 놓쳤다라는 의미실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매수를 하고 나서 그리고 하락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매수를 하고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때 매도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전에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손절 10% 이 정도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의 본전 근처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본전 근처에서 정리를 하시고요.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역시 추격 매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00원이면은 여기에요. 그래서 네. 지금 보면은 아마도 매수는 여기에서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매도 시기를 놓쳤다는 게 하락할 때 놓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구간이 있었죠. 아무래도 이 정도에서 매도를 못 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수를 하고 나서 여기까지 하락했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20%가 넘게 하락했었습니다. 그런데 홀딩을 하셨던 흐름이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반등이 나왔는데 저점에서부터 지금 고점까지 40% 가까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37%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요. 이 정도면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꽤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역시 급등했죠. 급등이 나왔는데 고점 부근에서 추격 매수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했다가 손실이 컸다가 다시 본전 근처에 왔을 때는 일단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는데요. 이 종목도 지금 현재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매도를 하라고 하는 건 역시 관리도 필요하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은 하락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홀딩하는 건 좀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본전에 정리를 하시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접근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20% 이상 하락했다가 다시 본전이 왔다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운이 좋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회를 활용을 해서 정리를 하시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를 하고 손실을 봤었는데 다시 본전이 왔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종목이 계속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내가 저점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수익을 봤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일단 정리를 하고 확실하게 눌림목을 줬을 때 다시 접근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욕심을 부릴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로 가는 종목이니까 반대로 뉴스로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단 관리도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추격 매수 후에
손실이 컸다가 다시 본전이 왔기 때문에 정리를 일단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전에 매도를 하시거나 마이너스 10% 손절 이렇게 기준을 정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전 근처니까 웬만하면은 정리를 하시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전에 최고가 7,770원을 좀 지나치셨던 것 같고 그 이후에 5,000원대까지 좀 빠지면서 손실을 보시다가 다시 본전까지 현재 부근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라라는 말씀이시고요. 상승 시 본전이나 그리고 손절을 마이너스 10% 잡으신 이후에 확실한 조정 시 다시 한번 재매수 의견 드렸으니까요. 가격대 이번에는 꼭 놓치지 마시고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5434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태평양 물산의 매수가 4,000원의 비중 90% 대응 전략 궁금해 하셨는데요. 자, 오늘 장의 태평양 물산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은 약보합 마감이고요. 오늘은 3,065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오늘 태평양 물산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 마감이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좀 흘러내리는데 추세 어떻게 확인될까요? 네, 태평양 물산은 적정 주가가 5,100원, 비교가 0.60. 소폭 저평가 상태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이제 섬유의복 업종을 좀 살펴봤더니 제일 고평가된 종목도 비교값이 약 2.17.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추세를 살펴보면은 현재는 지금 중기와 단기 모두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좀 길게 봤더니 일정한 좀 패턴이 좀 보입니다. 즉 갑자기 이제 급등을 했다가 급락하고 급등했다 급락하고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된다는 것도 같이 좀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태평양 물산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이전에 고가를 찍은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기와 단기 하락 추세로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4,00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현재 부근은 거의 3,000원대이고 거기에 비중도 90%나 좀 많이 실으셨기 때문에 손실감이 좀 더 크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일단 너무 미련을 가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비중이 90%입니다. 너무 비중이 많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5%나 마이너스 25%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일단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 추격 매수 후에 기준 없이 매매한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수를 하셨을 때 가격이 4,000원이면은 여기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했을 수 있는데요. 물론 고점을 찍고 하락했었기 때문에 매수할 만한 그런 욕심을 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적으로 충분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점에서 흘러내리는 종목을 매수를 했을 때는 일종의 예측 매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더 하락했을 때는 손절을 짧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5% 정도면은 잘라주고 일단 다시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기준 없이 매매를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 지금 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시장에서 딱히 상승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현재 시장에서 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서 강한 탄력이 나와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5% 가격은 역시 저점을 깨고 계속 하락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저점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흐름 자체가 계속 흘러내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강한 탄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와도 작을 가능성이 높고요. 하락하면은 추세적으로 계속 더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일종의 소외주로 지금 보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기대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너무 미련 갖지 마시고요. 그리고 비중이 90%입니다. 계속 하락하는 종목을 무작정 홀딩했다가 손실이 커지면은 그때는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절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짧게 대응을 해주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훨씬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십시오. 마이너스 15%나 마이너스 25%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태평양 물산 같은 경우 손절 좀 짧게 잡고 대응하시라라는 말씀이십니다. 손절 마이너스 15% 또는 마이너스 25% 이후의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꼼꼼하게 가격대 확인하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끝자리 1370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동양철관을 매수가 1,550원의 비중 30% 진단 원하셨는데요. 자, 오늘 장에 동양철관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은 1% 넘게 빠졌고요. 1,39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 동양철강 같은 경우 최근에 추세가 좀 좋았는데 1,600원대 기록한 이후에는 좀 꺾인 분위기인데요. 추세 확인할까요? 네, 동양철과는 오늘 적정 주가가 1,100원, 비교값은 1.26, 거의 뭐 종가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도 약간 테마주 성격을 좀 띠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적정 주가보다는 좀 뉴스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추세를 좀 살펴보면 이 종목은 현재 60일 이동평균선하고 120일 이동평균선이 거의 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보면은 지금 상승 추세 전환을 했는데 중기적으로 이제 추세 좀 변곡점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도 지금 20일 이동평균선하고 오늘 종가 거의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기와 단기 모두 지금 내일 종가에 따라서 이제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상승 추세 이어오다가 지금 1,600원대부터 추세가 좀 꺾인 상황인데요. 중기는 상승 추세이고 단기도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이지만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앞으로의 몇 그레일 안에 또 추세가 변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550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 손실 구간이신데 좀 대응 방법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너무 욕심을 부리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십시오. 본전 오면 매도하시고요. 그리고 하락하면은 손절 10%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의 손절 10% 근처예요. 그래서 내일 빠지면은 일단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거나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0원이면은 여기죠. 그래서 지금은 추격 매수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사실 매수를 해서 수익 나기를 바란다면 욕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 저점이 거의 800원 근처입니다. 그래서 100% 가까이 상승이 나왔어요. 이런 종목을 단기에 폭등한 종목을 고점에서 매수를 했다는 거죠. 욕심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매를 반복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은 역시 최근에 남북 화해 무드 때문에 러시아와의 가스관 협력 그런 뉴스로 그런 기대감으로 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나올 만한 호재는 거의 다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뭔가 사업이 진행되고 좋은 흐름으로 더 확실한 흐름이 나온다면 더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더라도 조정을 받고 갈 가능성이 높고요. 단기적으로 이슈는 주가에 다 녹아들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큰 욕심을 부리기에는 매수가 자체가 좋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좋지 않은 뉴스가 나왔을 때는 급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리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투자를 하다 보면은 거의 수익에 대한 욕심만 부립니다. 그래서 매수가 자체가 잘못됐고요. 그리고 일단은 주가에 그런 기대감들이 다 녹아들었다는 거죠. 특별히 기대할 게 더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격 매수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전 매도가 가능하면은 본전 매도를 하시고요.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10% 손절을 하시고 나서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향후에 어떤 그 흐름들을 북한과의 관련한 그런 흐름들을 보고 다시 한번 접근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양철강 같은 경우 지금 손실 구간이시고요. 비중 30% 이내로 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부근에서 가격대가 눌렸다고 해서 추격 매수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상승 시에는 본전의 매도, 그리고 손절은 마이너스 10% 잡아드렸으니까요. 이후에 확실한 조정, 가격대 조정 시 다시 한번 재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3757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트로메딕을 매수가 19,500원에 비중 70%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 하셨는데요. 자, 오늘장의 인트로메딕은요. 1.35% 상승하면서 18,7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오늘은 좀 올라왔지만은요, 매수가보다는 좀 아쉬운 흐름인데요. 거기에 비중도 70%입니다. 먼저 추세와 적정 주가 확인해보죠. 네, 인트로메딕 종목 적정 주가 4,300원, 비교값 4.36, 지금 약 4배 정도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의료 정밀 쪽으로 이제 되고 있는데, 바이오, 제약, 의료 정밀 모두 이제 같은 묶음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세를 살펴보면은 이 종목은 올해 1월 달에 중기 추세 60일 이동평균선이 120일 돌파를 하면서 지금 이제 상승 추세 전환을 했고, 21선 위에서 계속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도 단기적으로 매우 강한 반등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와 단기 모두 상승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양철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기와 단기 모두,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에는 중기와 단기 모두 상승 추세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장에 같은 경우에도요, 올라왔는데도 좀 손실 구간이시기 때문에 좀 걱정이실 테고요. 거기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중도 꽤 많이 있으셨습니다. 일단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까요? 네,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데요.
일단 본전에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손절 10% 후에 관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최근에 흐름이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고점에서 따라잡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런 매매를 반복하면은 길게 봤을 때는 실패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와 관련한 종목들은 거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품이 있는 상태에서도 시장 흐름이 버티거나 더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 것 같이 보이는데 꺾였을 때는 굉장히 무섭다는 거죠. 그런 걸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것들을 인식을 하고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00원이면 여기에요. 그래서 저도 이 차트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최근에 고점이 19,500원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리고 비중이 7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뭇거리다 보면은 손실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살짝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상승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쭉쭉쭉쭉 빠지면은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적인 흐름을 보면 121선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조정을 조금 제대로 받으면 121선 이하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뉴스로 급등을 했는데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확인된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실적이 계속 안 좋은 흐름이었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반대한다 그런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매매를 반복해서는 역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습관을, 매매하는 습관을 바꾸시라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역시 단기로 짧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비중이 70%입니다. 계속 홀딩하다가 하락했을 때는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일단 더 가더라도 본전 오면 본전에 매도하시고요. 손절은 10%로 짧게 보시고 그리고 나서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 비중을 싣고 계신 분이시고 손실 구간이신데요. 일단 상승 시에는 본전 매도에 대한 의견이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10% 이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에 9027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한스바이오메드를 매수가 32,000원에 비중 15%의 진단 원하셨는데요. 자, 오늘장에 먼저 한스바이오메드 종가는요. 강보합 마감이고요. 31,1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소폭의 손실 구간이시고 일단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 최근에 추세가 같은 자리인 것 같은데요. 추세 확인할까요? 네, 한스바이오메드 적정 주가 17,600원, 비교값 1.77, 소폭 고평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업종 특징을 고려하면은 아주 큰 고평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추세를 살펴보면은 작년 11월 달에 중기 상승 추세에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급등을 하고 현재는 좀 박스권 보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도 21선을 살짝 이탈을 했다가 어제와 오늘 양일간 이제 또 상승을 하면서 지금 21선 지금 또 돌파를 했고 그래서 중기와 단기 모두 지금 상승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상승을 이어가고 그 같은 흐름에서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수가가 32,000원이고 현재 부근 31,100원입니다. 매수가가 좀 높은 부분으로 좀 접근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진단 좀 들어볼까요? 네, 이 종목도 대응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본전에 매도하시거나 손절 10% 후에 관망하시고요.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 다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기업 흐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상승한 원인을 보면은 역시 뉴스라는 거죠. 과거에 최대 주주 변경 뉴스와 최근에는 또 그 캡슐 내시경 뭐 이런 뉴스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와 관련한 그런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어쨌든 뉴스로 간다는 거죠. 뉴스로 갔는데 주가에는 그런 것들이 다 녹아들었고요. 실제적으로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뉴스로 간다는 거죠.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32,000원이면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뭐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셨죠. 그래서 좀 조정을 받으면은 사실 비중이 작기 때문에 추가에 대한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했을 때는 절대로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물타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고점에서
매수를 하고 추가를 했는데 더 빠졌을 때는 계속해서 추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비중이 많아지고 또 손실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매매는 반대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주가의 흐름이 고점을 강하게 뚫고 가기보다는 장기간 고점에서 횡보하는 흐름이거든요. 결국은 어느 한쪽으로 흐름이 나오겠죠. 그런데 상당히 무거워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았을 때는 상당히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뉴스가 나오는 그런 흐름, 중국 시장에서 어떤 그런 그 실적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중국 시장 관련해서는 또 그 뉴스로 그 상황이 갑자기 바뀔 수도 있는 그런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불안감이 그 어느 정도 또 존재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실제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정말 좋은 탄력을 보이기 전까지는 아직 확인된 부분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업종이 상승했고 거기에 뉴스가 더해졌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종이 조정받았을 때는 같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추격 매수를 하셨고요. 너무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본전에 정리를 하시거나 손절 10% 정도만 대응을 하시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스 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요, 현재 부근의 수축형 매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본전 매도나 손절 마이너스 10% 좀 잡아드렸거든요. 그 이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으니까요. 가격대 잘 확인해 보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5770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항상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를 매수가 56,800원에 비중 20% 진단 원하셨는데요. 자, 오늘장의 한국항공우주 오늘의 종가는요. 1.57% 빠지면서 47,1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47,150원의 종가인데 지금 매수가가 꽤 높으시네요. 네, 한국항공우주 적정 주가는 19,700원. 비교가 2.39, 약 2배 이상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 주가가 이제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를 살펴보면 현재 지금 가격적으로는 중기와 단기 모두 하락 추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기 추세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박스권 보이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어떤 뉴스에 의해서 급등과 급락 지금 반복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는 지금 이제 단순히 좀 참고만 하시고 어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뉴스와 테마 좀 살펴보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국항공우주는 이슈에 대해서도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을 해주셨고요. 중기와 단기 모두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적정 주가는 좀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고 매수가가 꽤 높으시거든요. 네, 일단 이 종목도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종목이 기본적으로 악재가 발생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뉴스가 나오면서 급락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반등이 나오면은 마이너스 5% 정도의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하락하면은 마이너스 20%에는 일단 정리를 해주십시오. 매수가 자체가 약간 높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800원이면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그 경영진의 횡령 혐의가 있었죠. 그래서 검찰 수사가 있었고 거래가 정지됐었는데 그게 거래가 재개되면서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따라잡은 거예요. 매수를 하시고 나서 기준 없이 대응을 하셨습니다. 10% 이상 하락했는데 계속 홀딩한 결과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악재가 발생했었고 지금도 수사가 진행 중이고 여러 가지 좀 그 악재가 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런 뉴스가 불거지면서 더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이 종목은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종목입니다. 방위산업주긴 한데 테마로 강하게 그렇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고요. 실적이나 그리고 뉴스 그리고 지수의 흐름 이런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강하게 상승하기는 어렵다. 특히 지수의 흐름을 봤을 때는 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시장 환경이 방위산업주들한테 그렇게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좋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강하게 그렇게 폭등했던 상황이 있었는데 추세적으로 계속 흘러내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하락한다고 하면은 이런 하락하는 추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면은 하락할수록 가격 메리트가 발생해서 상승할 만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은 아직도 많이 고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단기에 강하게 상승이 나오기는 조금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수의 흐름도 조금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빠졌을 때는 같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추세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너무 길게 끌고 갈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일단 반등이 나오면은 마이너스 5%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20%에는 일단 정리를 하시고 당분간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부근에서 56,800원, 그리고 현재 47,150원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5%, 상승 시에는 마이너스 5%에 잘라내시고, 그리고 하락할 시에는 마이너스 20%에 대한 손절 라인 잡아드렸으니까 이후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전유 끝자리 8897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SD생명공학을 매수가 19,500원에 비중 20%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자, 오늘장에 SD생명공학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은 1.34% 빠지면서 18,4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SD생명공학 같은 경우 최근에 최고가 23,000원대를 기록한 이후에 좀 지지부진한데 적정주가 추세 확인할게요. 네, SD생명공학 오늘 적정주가 14,300원, 비교가 1.29, 종가와 적정주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 종목 추세 살펴보면은 작년 12월에 중기 추세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전 고점 기록하는 등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고 돌파하고 이런 흐름 보이고 있는데 최근 요 며칠 동안의 거래를 살펴보면은 좀 단기 박스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는 지금 중기는 상승 추세 그리고 단기도 상승 추세이지만 내일 종가에 따라서 언제든 21선 이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D생명공학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중기와 단기 모두 상승 추세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비교가 비교해서는 조금의 소폭의 고평가되어 있는 국면인데요. 19,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고점 부근에서 매수하셨고 지금 좀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어떻게 좀 대응할까요? 네, 일단 본전 근처니까 본전 오면은 매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손절은 10% 이렇게 정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일 수도 있는데요. 고점 부근입니다. 고점에서 따라잡은 흐름이고 약간 늦었어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00원이면은 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고점을 기록하고 하락했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이 반등이 나오니까 따라잡은 그런 흐름이에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점에서 따라잡아서는 손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종목은 역시 화장품주기 때문에 화장품주들의 전반적인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까지 화장품주들이 좋은 흐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과 관련해서 사드에 대한 그런 화해 무드 해소 무드 때문에 상승했던 부분은 여기에서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은 지지부진한 흐름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관련한 그런 화장품주들의 흐름은 역시 냉탕과 온탕을 오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의 어떤 말 한마디에 굉장히 상황이 바뀌는 그런 흐름인데요. 지금까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면서 나올 만한 상승은 다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할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이제 화장품주들은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호재가 이미 다 나왔다고 하면은 확실하게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을 때 접근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흐름을 보면은 역시 121선 이하까지 하락했을 때 그때 접근하는 게 단기적으로 접근하더라도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가 자체가 높고요. 그리고 화장품주들의 전반적인 조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계속 홀딩하는 것보다는 정리 후에 다시 접근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본전이나 아니면 마이너스 10%의 손절을 하시고 나서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D생명공학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상승시 본전 매도 그리고 손절은 마이너스 10% 대응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0727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선도전기를 매수가 7,000원에 비중 50% 전망 원하셨는데요. 자, 선도전기 오늘장의 종가는 7,320원에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추세와 적정주가 확인할게요.
네, 선도전기는 적정 주가가 9,400원, 비교가 0.78. 지금 많이 올라왔음에도 지금 적정 주가 대비해서는 여전히 저평가 상태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가 사실 뭐 지금 중기, 단기 모두 상승 추세 보이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테마에 속해가지고 뉴스로 인해서 지금 움직이는 종목이라서 추세는 큰 의미는 없고 여전히 이제 뉴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등 이제 이슈를 좀 살펴보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슈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시라라는 선도전기 먼저 추세 확인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수익 구간이시기 때문에 매도 시점도 함께 정리를 해드릴까요? 네, 즉시 매도 후에 관망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비중이 50%예요. 그리고 추격 매수를 하셨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00원이면은 여기에요. 그래서 비중이 작다고 하면은 뭐 수익을 노려볼 수도 있겠는데 여기에서는 하락했을 때는 손을 쓰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북한 관련한 문제는 호재는 거의 다 나왔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뭔가 확실한 더 엄청난 그런 조치가 나온다고 하면 더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은 안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는 급락한다는 거죠. 그때는 대처가 전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의 비중을 가지고 손절이나 수익 기준을 정해드리기보다는 일단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소액으로만 다시 접근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락하는 경우가 나왔을 때는 대응하기가 전혀 어렵습니다. 대응을 전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고점에서 추격 매수 그리고 비중이 많다. 그리고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미련 없이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하락이 크다고 하면은 그때 상황을 봐서 소액만 다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도전기는요, 일단 중기 상승 추세에 있는 상황인데 즉시 매도 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으니까 현명하게 대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종목 클린 시간으로 다양한 종목 상담 여러분들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봉투 선생 이강민 점검이 제시하는 포트폴리오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네, 봉투 선생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도 세 종목 담겨 있습니다. 코덱스 인버스와 퍼스텍 그리고 대성 창투까지 담겨 있는데요. 대성 창투가 수익률이 꽤 높아졌습니다. 9.37% 그리고 퍼스텍도 9.41%고요. 여전히 코덱스 인버스 역시 수익률 좋은 성적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세 종목 담겨 있는 상황인데요. 세 종목 모두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검 들어볼까요? 네,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유효한 투자 전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수가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버티는 흐름이죠. 그래서 아마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수급 흐름이나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상승이 계속 나오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추세적으로는 약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버스에 대한 전략은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평균 매수가가 6,050원이고요. 그리고 더 하락했을 때는 5,900원에 3차 매수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800원의 절반 매도 후에 그 이후에 다시 그 관리에 대한 그 결정을 할 생각이고요. 어쨌든 3차 매수까지 올 가능성도 그렇게 크지는 않다.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준대로 계속 끌고 갈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죠. 두 번째 종목은 지금 퍼스텍이죠. 예,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역시 최근에 방위산업주로 이렇게 움직였던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은 드론 관련주로 움직였던 또 그 흐름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삼성 관련한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아직까지 흐름이 살아있습니다. 흐름이 크게 꺾이거나 그런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전 근처에 왔을 때는 그 2차 추가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일단 본전에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대응을 할 것인지 그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홀딩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 그리고 목표 수익이 15%인데 웬만하면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끌고 가면서 기준대로 대응을 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성창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매수를 했죠. 대성창투는 역시 암호화폐 관련주로 움직이다가 또 창투사들은 정부 정책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반등이 나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따라서 조금 반등하는 흐름이 있고요. 추세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15% 목표는 그 달성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15%를 목표로 가고요. 그리고 수익 달성 후에 조정을 받았을 때는 다시 한번 접근을 할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대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이렇게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확실하게 조정받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접근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담겨있는 세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도와주셨습니다. 세 종목 다시 한번 확인해볼까요? 코덱스 인버스는 매수가가 6,050원이었고요. 현재 수익률 2.23% 달려가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6,655원까지 일단 보유 의견이셨고요. 자, 퍼스텍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910원의 목표가, 그리고 대성 창투는 2,760원까지의 목표가 설정 도와드렸으니까요. 포트폴리오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포트폴리오 점검도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코인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코인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오윤호 연구원님이 준비하신 코인 돋보기 시간입니다. 시세와 그리고 다양한 투자 내용, 이슈까지 점검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코인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올라왔을까?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코인 돋보기 오늘의 이슈입니다. 거래소 비트렉스가 신규 가입 재개 후에 접속이 폭주되면서 일단 가입을 중단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요, 스탠퍼드 등 미국 주요 대학이 암호화폐 강의를 개설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소식은 뭔가 긍정적인 소식이면서도 조금의 이런 2% 부족한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두 이슈 모두 좀 설명 들어볼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시장의 현재 상황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해외에서 여전히 수요가 좀 살아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긍정적인 거고, 그리고 현재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약 1시간 동안 한 100만 원 정도가 지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고 지금 저 실시간으로도 지금 계속 원인을 좀 찾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제 이제 그 비트렉스 쪽으로 록펠러 재단에 이제 자금이 좀 유입이 돼서, 그리고 이제 신규 거래가 허용이 되면서 이제 오늘 약 2,400억 원 정도, 약 3만 개, 그 정도의 이제 매수가 이제 유입이 됐다라는 어쨌든 또 썰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이 비트렉스 쪽에 지금 가입이 허용이 됐지만 금방 또 이제 마감이 됐다라는 거는 여전히 좀 해외 쪽으로는 이제 좀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스탠포드 대학 등 이제 뭐 여러 가지 MBA 과정 등에서 이제 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다룬다라는 건데, 일단은 이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그리고 IT 인공지능 점차 이제 좀 연계가 돼가지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는 매우 긍정적인 이슈이고, 그리고 IT 기술 관심 있는 뭐 학생들이 있다면은 좀 더 이제 관심을 갖고 이쪽으로 공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이런 파이가 참 커지고 있는 부분을 또 이슈 점검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서서 뭐 오프닝 때부터 지금의 시간 안에서 좀 빠르게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선물 시세도 움직이고 있는지 선물 시세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M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시세인데요. 아쉽게도 비트코인 선물 시세는 아직 움직임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6% 넘게 빠지면서 7,38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CM에 상장된 선물 시세를 살펴드렸고요. 앞서서 현물 시세에 대해서 좀 빠르게 급변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세 알아볼까요? 네, 지금 비트코인 30분 봉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현재 가격이 약 820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또 소폭 조정을 받아서 790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분봉을 보면 이제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약 오후 3시 정도에 이제 장대 음봉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사실 사람들이 좀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이게 왜냐면 그동안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확 내리고, 조금 올리고 확 내리고,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됐는데, 이 장대 음봉을 조금씩 이제 회복을 하다가 저녁 이제 7시 이후에 갑자기 장대 양봉이 연속해서 나오면서 순식간에 한 100만 원 정도 지금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 이 여파로 이제 알트코인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보다는 상대적으로는 좀 약하지만 그래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를 두고서 지금 실시간으로 원인이 굉장히 많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로는 뭐 EU에서 어떤 블록체인 뭐 협회 쪽에 이제 다 같이 뭐 가입을 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벤록이라고 하는 록펠러 재단 쪽 이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이 된 것도 원인이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나온 건 없고, 일단 중요한 것은 30분 분봉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상승은 맞습니다. 하지만 일봉상으로 보면은 아직도 아주 큰 상승은 아니다는 거,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일단 접근을 하실 때는 만약에 이제 저점에서
들어가신 분이 있으면은 뭐 그분은 이제 계속 끌고 가셔도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신규 유입을 좀 기다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나온 이 장대 양봉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되는가.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그동안 작은 상승과 큰 하락이 반복이 됐기 때문에 이 패턴이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선물 시세에 대해서 또 짚어주셨고, 이 부분에서 또 신규 유입하실 분들, 그리고 앞으로 좀 시황에 대해서 접근하시면서 거래하실 분들에 대해서도 참고 말씀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뭐 지난주에도 일단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어떤 내용 배워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이동평균선의 마지막 시간으로 이동평균선 활용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동평균선이 이제 모든 보조지표의 일단 기본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3주에 걸쳐서 준비를 했고,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이동평균선을 활용하는 방법이 추세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지와 저항을 확인하는데 이제 쓸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매수와 매도 시점을 이제 파악하는 데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5일선, 그리고 21선, 60일선, 120일선 등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확인을 했었고,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 주식 시장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코인 시장의 특징을 살려가지고 약간 상반된 그런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와 저항 같은 경우는 그날 중기와 이제 장기 이동평균선 간 그 비교, 그리고 종가와 이동평균선의 비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지지가 되는지 또 저항이 되는지 이제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매수와 매도 시점 같은 경우는 종가와 그 이동평균선이 이제 돌파가 되는지 이탈이 되는지, 또는 이동평균선과 이동평균선끼리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지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지에 따라 가지고 매수와 매도를 이제 또 보조로 또 우리가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세를 확인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제가 샘플을 좀 그려봤는데,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입니다. 그리고 21선 까만색, 61선 초록색, 121선 빨간색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하는 거는 이제 지금 평택촌론 차트 이론입니다. 그래서 21선과 61선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단기 추세, 그리고 60일과 120일을 이용해 가지고 중장기 추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해외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해외 같은 경우는 5일선, 그리고 11선, 51선, 100일선, 200일선 등을 이제 많은 거래소에서 좀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지와 저항입니다. 지지와 저항 같은 경우는 소위 이제 우리가 이제 라인을 긋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라인을 설정하는 방법은 개인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전 저점 또는 최근 고점, 그리고 특정한 가격대에서 계속 이제 부딪히는 그런 데 이제 라인을 긋는 거를 좀 선호하는 편이고, 그래서 과매수, 과매도 구간, 그리고 저점과 고점, 그리고 이제 대량 거래가 나온 시점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지지가 되는지 저항이 되는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매수와 매도 시점을 이제 참고하는 데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단기적으로 뭐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들어갈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에는 이제 매도로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이 기준은 모두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한테 맞는 기준을 찾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동평균선을 포함한 이제 어떤 보조지표를 연구하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숙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과연 이 시장을 관통하는 절대 진리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과거에 적용했던 그 이동평균선의 기준, 현재 시장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도 과연 될 것인가. 세 번째는 주식시장에서 쓰는 이 이동평균선을 코인 시장에도 똑같이 적용을 했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마지막으로는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이 과연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사실 뚜렷한 해답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를 통해 가지고 지지와 저항을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전에 4시 정도에 이제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장대 음봉이 나온 이 저점,
이 저점을 순간적으로 또 이탈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이탈을 하고 나서 다시 돌파가 됐고, 돌파한 다음에 계속 이탈을 안 하고 이제 지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참고해가지고 이제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이제 보조지표에 하나의 자기만의 어떤 매매 패턴 또 이제 습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화요일에는 RSI와 볼린저 밴드라는 보조지표를 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세 지지 저항 이런 부분은 또 주식하실 때 모든 차트를 보실 때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보조지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으로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정보 여러분들을 찾아갔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정보 여러분들을 찾아갔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이죠. 정용 대표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